작가 해설, D2C 시대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 어떻게 할 것인가, 북 코멘터리. 안녕하세요. 알려줌 컬처 캐스터 고은재입니다. 책의 행간을 자세히 알려드리는 작가 해설. 이번 시간은 책 D2C 시대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저자분들과 함께 D2C 시대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세한 설명과 사례들을 들어볼 건데요. 먼저 출연자분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형택 대표님. 네, 디지털 이니셔티브 그룹의 김형택입니다. 그리고 공동저자이신 이승준 교수님. 예, 디지털 이니셔티브 그룹 자문교수인 이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북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77페이지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 제품 기획 전략표 관련 질문입니다. 이 표를 보면 4가지 접근 방안을 통한 추진 전략과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앞서 76페이지에서 예시로 든 블랭크 코퍼레이션은 이 4가지 방안 중에 무엇에 집중한 추진 전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블랭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특히 이제 제품 선정하는 기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두 번째는 이제 고객 문제 해결입니다.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현재 고객이 느끼는 어떤 저희 페인 포인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 부분들을 기존 어떤 대기업들, 또 기존의 시장에서의 그 제공해주는 기업들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고객들이 그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나 아니면 되게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해서 코스트를 낮추거나 아니면 새롭게 기능들을 추가해서 시장에 진입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25페이지 필팩 구독 서비스 모델 프로세스, 또 228페이지의 퀵 구독 서비스 모델 프로세스, 그리고 231페이지의 스티치픽스의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이 3가지 표를 간략하게 비교 설명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필팩은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그 환자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처럼 반복적으로 그 약을 드셔야 되는 그런 환자분들이 일일이 약이 떨어졌을 때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약을 탈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그 본인이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본인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역시나 이런 그 필팩과 같은 구독 서비스 모델은 국내에서는 약사법 위반이고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모델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인기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지금 아마존이 필팩을 비싼 돈을 주고 인수를 했죠. 그래서 아마존은 이미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그 약국 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프라임이라는 그런 구독제, 회원제 그런 서비스에 필팩 모델이 결합돼서 아마존 헬스케어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조금 보시면은 필팩이 이미 그 병원이나 또는 병원에서 그 의사가 처방한 그런 그 처방전을 가지고 환자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 그런 약국과 커뮤니케이션 하죠. 그래서 약국으로부터 그 처방전을 받아서 환자한테 그 필요한 그런 약을 정기적으로 배송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뿐만 아니라 비타민이나 건강제나 영양제와 같은 그런 품목들도 정기적으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이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하죠. 그래서 대시보드에서 내가 주문한 약이 언제쯤 오는지, 그리고 또 언제쯤 새로 리필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세한 디테일한 정보들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팩이 상당히 그 성공 사례로 꼽히게 된 그런 예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실제 그 서비스 이용료도 월 $20 정도로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그 이유가 실제 비용은 또 그 보험사에서 또 많이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고객들과 그리고 또 기존의 병원들과 약국의 그런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고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구사한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복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칫솔모 헤드브러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양치질을 좀 이렇게 차임표처럼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하시는 분들은 칫솔모가 금방 닳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전동 칫솔과 그리고 또 칫솔모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배송을 해주는데, 특히 이제 전동 칫솔 같은 경우는 그 블루투스랑 연결이 돼서 스마트폰 앱으로 하루에 이제 양치질을 얼마 정도 하는지, 몇 번이나 하는지 그런 기록들이 다 남게 되고, 그런 기록들을 치과병원과 공유를 해서 본인이 이제 뭔가 치아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본인이 이제 그 파트너십을 체결한 그런 병원에 가서 좀 더 본인의 그 양치질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치과 병원과 공유를 하고 좀 더 본인한테 커스터마이징된 그런 치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티치픽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그 옷을 한번 살 때 많은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어떤 스타일의 옷을 선호를 하는지 사실은 좀 선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스티치픽스는 본인의 키나 몸무게나 색상 패턴과 같은 기존 정보나 선호 정보를 입력을 하면 이제 거기에 기반을 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그리고 또 스티치픽스에 근무하는 수천 명의 스타일리스트들이 양쪽의 그런 정보들을 합산을 해서 그 고객한테 가장 적합한 옷 5벌을 보내주고요. 고객은 이제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면은 큐레이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5벌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20의 큐레이션 비용만 지불을 하고 옷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옷만 우리가 추천받기에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일단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옷을 추천해주면은 인간 스타일리스트가 마지막으로 그 제품을 선별해서 박싱까지 스타일리스트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그리고 또 사람이 결합된 그런 맞춤화된 의류 추천 서비스를 통해서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D2C 구독 모델이기도 합니다.